쌍용차 근로자들을 대량 해고한 것이 적법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0명의 그 근로자들 복직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예, 어제 그 해직 근로자, 쌍용차 해직 근로자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진인데, 대법원의 판결에 기업은 환영을 했고 이 당사자들 그리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는 잘못된 그런 결정이다, 기업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줬다,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걸 네. 쌍용차 진짜 한 5년 이상 그렇죠. 참 말도 네. 많았고요. 이 쌍용차에 해고된 근로자분 중에 지금 25분이 아마 자살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슬픔도 많았던 그런 사건인데, 최종적인 결론이 이제 대법원에서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바뀔 가능성은 없어졌죠. 근데 그 최종 결론이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로 났기 때문에 어제 또 아시다시피 엄청 추워진 날이었는데 근로자분들이 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법원이 같은 법원인데 1심 다르고 2심 또 다르고 3심 또 다르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의아해하시는 국민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정리해고가 적법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기준 자체가 우리 법상 명확하게 무슨 수치로 이런 요건을 갖추면 적법하고 아니면 부적법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라는 것이 근로자의 수를 얼마큼 줄이냐 늘리냐 하는 문제가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이 있는 거지, 기계적으로 제3자가 외부에서 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특성 때문에 법조항 자체에서도 정리해고의 요건이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범위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논의를 이어가기 전에 이 쌍용차 사태가 어떤 일인지 조금 오래된 사건이라서 기억을 못하실 시청자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쌍용차 사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9년 법정 관리를 밟던 쌍용자동차는 전체 인원의 37%에 달하는 2,60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77일 동안 이어진 파업 끝에 노사가 합의를 이뤄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등의 방법으로 대부분이 구제됐지만 끝내 165명은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해고자들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는 정리해고였다며 법정 투쟁에 나섰습니다. 1심은 적법한 해고라며 회사 측에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정리해고가 필요할 만큼 구조적인 위기를 겪고 있지 않았고 회계장부에도 이러한 위기가 부풀려져 있었다는 게 항소심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으로 쌍용차가 집단해고가 불가피할 정도의 경영위기를 겪고 있었고 희망퇴직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다했다며 적법한 정리해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무제표상 예상 손실이 일부 부풀려진 것은 인정되지만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하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말 벼랑 끝에서 고통, 아픔, 죽음을 지켜보면서 걸어왔던 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오늘 이거 재판부가 이 해고 노동자들에게 다시 대못을 좀 박았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숨진 노동자는 25명에 달합니다. 파기환송심이 남아있어 법정 공방이 끝난 건 아니지만 적법한 해고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어서 해고자들이 일터로 복귀하는 일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1심은 회사, 2심은 노조, 3심은 다시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종원 기자의 말대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고법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 복귀의 길은 불가능해졌다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럼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차 해고자들의 해고 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네티즌들의 찬반 논쟁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먼저 대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데 반대하는 댓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법을 가진 자에게만 관대하고 노동자에게는 엄격한 법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이 저 눈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서 판결 결과에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네티즌도 많았습니다. 댓글 보면요. 당연한 판결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노조의 행동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라면서 반대하는 의견을 보이는 댓글도 있었고요. 회사가 어려운데도 직원 감원을 못한다. 선진국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다음 댓글은 현실에 맞는 타협으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억지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면서 대법원 판결이 적법한 것이라고 찬성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네티즌의 촌철살인 알아봤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그런 댓글도 많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이 어려울 때 최후의 보루로 정리해고 카드를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회사 생존이 우선이지 않냐, 뭐 이런 항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경영 판단의 원칙을 지금 대법원에서는 더 비중을 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건이냐? 이제는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정반대의 그 논리를 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같아요. 첫 번째, 과연 경유값 인상 등으로 네. 정말 유동성에 근본적인 위기가 있었느냐에 네. 있어서 2심은 없었다. 3심은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완전 반대죠. 네. 또 두 번째, 재무제표 등을 통해서 과연 그 합리적 예측이 가능했냐. 그래서 그 합리적 예측으로 결국은 이제 인원을 감축을 해야 되느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 예측이 있다 없다 달라지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강현재 변호사한테 질문할 텐데 이게 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달라지냐는 거죠.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도 보면 이 상태를 회피할 만한 그런 다 노력을 다 했느냐? 예를 들면 이제 무급 휴직 같은 것도 다 했느냐? 근데 같은 사안을 놓고서 무급 휴직 같은 걸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회피의 노력을 다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3심의 입장이고 2심은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시각에서는 아니 이게 그 같은 사건 맞느냐? 왜 이렇게 정말 양극단에 있느냐? 이런 지금 그 이슈 같은데 교수님.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혹시 설명이 너무 어렵대요. 설명 어렵나요? 네. 정리를 제가 쉽게 하겠습니다. 자, 쌍용차가 당시에 이제 워크아웃 중이었는데 그 재무제표 그리고 당시 분석은 뭐냐면 이 단종될 수밖에 없다. 차가 안 팔려서. 그리고 돈이 없어서 신차를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상의 위기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인정을 해줬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근데 결과론적으로 쌍용은 2011년도에 호란도 C라는 새로운 차를 개발을 했고 그 당시에 출고됐던 SUV도 수출용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예측이 과도한 부분은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근로자들의 권리도 중요하고요. 반면에 회사의 경영의 자유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회사가 그 경영상 굉장히 긴박한 상황일 때는 인원도 감축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제한되면 결국 회사가 어려워져 문을 닫게까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 전원이 다 실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상반된 그렇죠. 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법에도 이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또 회사가 최대한 사람을 자르는 것만은 안 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해고하는 걸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인정되면은 이 정리해고를 적법하게 봐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아시다시피 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냐 그리고 회사가 최대한의 노력을 했냐 이 문구 자체가 보는 관점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그렇죠. 것이 네.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이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물론 근로자 권리 중요하고 회사의 경영상의 자유도 중요한데 저는 이 쌍용차 판결에서 한 가지 그 부분요. 정말 이 165명을 해고하지 않으면 쌍용차가 망할 정도의 이 165명 해고가 쌍용차에게 마지막 보루였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쌍용차가 경영상의 악화가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도 사실 중요하고요. 임원들의 어떤 해이, 임원들의 경영상의 잘못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직원들 스스로도 우리
해고하지 않는 대신에 근로단 축제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해서 네. 차라리 급여를 줄더라도 모든 사람이 근무 관계는 일단 지속할 수 있게 서로 반반씩 일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들도 노조에서 냈었단 말이죠. 이 쌍용차가 어려웠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 중국 그렇죠. 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인도 쪽 기업으로 넘어가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애초에 쌍용차에서 발표했던 정리해고 대상자가 2,646명입니다. 당시 언론은 당군 일의 최대 정리해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77일간의 파업 끝에 165명만 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 측에서 과대 산정한 게 아니냐라는 게 또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분명히. 충분히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우리 사회에서 정리해고가 갖는 어떤 의미를 네. 사실 정리해고라는 건 완전히 직장에서 이제 끊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어떤 복지 체제나 안전망이 확보가 좀 미흡한 우리 사회에서 정리해고는 정말 마지막 수단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쌍용차가 정리해고 이 165명을 정리해고 할 수밖에 없었나? 그 판단 물론 이제 법원의 판단은 존중이 돼야 되지만 지금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보면 경제적인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이러한 정리해고 요건에 대한 좀 더 엄격한 어떤 제한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네. 정리를 하자면은 이 쌍용차 사태 이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등 모두 25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해직자들은 강성 노전이라고 찍혀서 재취업도 힘든 상황입니다. 뭐 기업 입장에서는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이 회사가 잘 경영이 되면서 또 최소한의 인원들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회사를 위한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풍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